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바이브 코딩으로 개발을 해서 월마다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는 피터 레벨스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터 레벨스가 달마다 이렇게 벌고 있다고 올린 거예요. 53,000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53,000불이면은 얼마나요? 50만, 500만, 5천만 원, 뭐 5천만 원 가까이 이 앱은 그걸로 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돈을 이렇게 많이 번다고 되게 유명해요. 기사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지금 65만 팔로워거든요. 65만 팔로워가 될 정도로 굉장히 핫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이분이 작곡가 출신인데 그냥 비개발자인데 이렇게 만들어서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막 쿨하다고 되게 리포스팅, 리트윗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주로 사용하는 기술이 커서 AI랑 지금 그록3, 그러니까 요쪽에서 만든 거 있거든요. X에서 만든 게 그록인데 이 그록이라는 걸 사용한대요. 그래서 한번 안에 들어와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3차원 게임이에요. 그래서 아무거나 이렇게 치고 들어가 보면 뭐야, 들어가지지도 않네. 잠깐만요. 이제 또 들어가시네요. 자, 여기서 요런 거 있죠. F16 이런 걸로 돈을 벌었대요. 이런 거 결제한 사람이 있구나 싶긴 한데 저는 그냥 기본으로 셀렉트하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올라가는구나. 저희 광고판 방금 보셨는데 저런 것도 돈이고 뭐 요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시끄러워서 이제 껐는데 이걸로 이제 하루에 뭐 한 달에 뭐 5천만 원 넘게 번다고 하는데 사실 그냥 봤을 때는 사실 이거 보고 와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비전공자나 그런 사람들, 우리가 워낙에 게임 쪽 눈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봐도 이 광고판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쪽이 좀 조잡하죠. 아무래도 이제 어거지로 광고를 넣다 보니까. 근데 이걸로 이렇게 돈을 벌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작품들을 보면 이제 요런 스타일, 요런 스타일, 요런 스타일 이렇게 해서 막 중계해주고 뭐 요런 스타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를 보고 느낀 게 웹개발 쪽은 그냥 뭐 그냥 뭐 썼어?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고퀄리티로 뭔가 나온 게 있다는 느낌은 전혀 못 받았고, 그냥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양산형으로 많이 나오는 쇼핑몰들 있잖아요. 그런 쪽이 훨씬 퀄리티가 높기는 하죠. 사실은 그게 훨씬 높고, 물론 이제 비전공자나 그러니까 비개발자가 저렇게 했다는 거가 크게 시사하는 바가 크겠지만 안타깝게도 저거는 마케팅일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보는 게, 제가 이거 보고 느낀 점을 좀 얘기하면 그의 개발일제 커서 AI 같은 도구, 그러니까 그록3도 자주 언급이 돼요. 그록3 지금 베타 중인데 이게 자꾸 언급이 되면서 고도의 마케팅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첫 번째 들었던 게, 이게 NFT 때도 막 어떤 10대 소년이 NFT를 만들어서 뭐 1억을 벌었네, 2억을 벌었네, 막 이런 마케팅이 되게 많았고, 어떤 사업가가 NFT를 통해서 뭐 얼마를 뭐 벌었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NFT가 막 진짜 미래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은 다 떡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 사람들의 화제성을 모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걸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라고 말하는 게 잘 먹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제가 웃긴 거는 이렇게 3시간 만에 저거를 만들었대요. 3시간 만에 만들어서 뭐 진짜 적어가지고 17일 만에 뭐 1억 이상을 벌었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문제는 왜 그 게임이 더 고도화되지 못할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바이브 코딩의 한계점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제가 예전에도 사실은 이런 거를 써보기 전에도 예상을 했던 게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코딩에서 제일 힘든 거는
만들어진 프로젝트의 맥락을 파악한 다음에 그것들을 끌고 가는 건데, 개발자들이 중간중간 소스 정리를 하는 이유가 자기가 짠 것도 시간이 좀 막 몇 달 지나면 기억이 안 날 때가 되게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구조를 어딘가에 그려놓던지, 그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필요한데, 유지보수 측면이 사실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비전문가가 할 수 있는 한계점은 이미 드러난 것 같고, 이미 유니티나 언리얼 레벨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좀 찾아보면은, 언리얼 게임을 사용해 게임을 만든 디자이너로는 인투 더 스타스의 디자이너가 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이거 말고도 제가 갑자기 찾으려니까 잘 안 나오는데, 되게 디자이너가 언리얼 엔진이나 막 유니티 엔진 같은 걸로, 그러니까 사실 코딩을 거의 안 한 거죠. 안 하고도 만드는 게임들도 꽤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예전부터 없던 게 아닌데, 지금 너무 마케팅적으로 엄청 이렇게 다들 끌어오른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터 레벨스라고 하는 사람도 65만 그런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기도 하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호기심에 가서 해보고 결제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방문자 자체가 많으니까. 사실 저 게임 자체로 화제성이 있기에는, 사실 그 오픈GL 게임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은, 웹GL 게임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사이트들 들어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웹GL 게임 훨씬 퀄리티 좋고요. 훨씬 괜찮은 게임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제 그냥 뇌피셜인데, 그냥 마케팅 용도로 사용하는 것 같다. 화제성, NFT 때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결국에는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던 바이브 코딩의 한계점이 보이고, 그리고 바이브 코딩을 했을 때 기존 사실은 어느 정도 개발을 할 줄 아는 개발자들이 부분 도구로서 잘 사용을 해서 내 프로젝트에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내가 새로 만든 코드를 포함을 시키는, 그러면서 취합을 해주는 그런 어떤 스킬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사실은 개발의 되게 본질적인 거고, 왜 프로젝트를 할 때 코딩을 직접 하는 사람보다 그거를 취합하고 관리해주고 전반적으로 큰 틀을 잡아주고 기술을 선택해주고, 이런 아키텍트가 왜 돈을 더 많이 버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가다 작업을 AI가 해주는 거고, 결국에는 기술을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판단을 하는 거는 사실은 숙련된 개발자의 몫이 될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물론 큰 틀에서 봤을 때 되게 잘 못하는 코더들, 미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사실 AI가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던 게, 꾸준히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왜냐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단순 노동자밖에 안 되는데, 그게 감성팔이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버스 안내원도 사라졌으면 안 되고요, 엘리베이터 안내원도 사라졌으면 안 되고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버스 카드 같은 것도 사라지면 안 되죠. 회수권 이런 것도 다 만들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밥그릇이 있는데, 뭐 토큰 같은 경우도 사라지면 안 되고, 공중전화도 그거 관리해주고 유지보수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고, 사라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는 거에 있어서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도태되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개발자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꾸준히 적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내로남불하지 말자고 하는 게, 이번에 애플이 혁신을 안 했네? 그러면 사람들이 냉정하게 애플 제품을 안 써요. 그리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너네는 왜 매년마다 혁신을 안 해? 라고 이렇게 따지는 게 사람들인데, 정작 본인에 대한 혁신은 잘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왜? 귀찮고, 하기 싫고, 그러니까 나는 힐링하고 싶고, 나는 노력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저 기업들은 혁신해서 더 많은 거를 나한테 주기를 바라는 거, 그게 굉장히 모순된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거를 아예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세상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게 참 슬프지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일하기 싫어요. 일하지 않고 계속 놀고만 싶어. 뭐 재밌는 만화도 보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 게임은 누가 만들고 그 만화는 누가 만들어요? 돈을 안 벌어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면은 아무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면 그런 재밌는 좋은 요소들은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그냥 뼈대 정도를 프로토타이핑 하면서 만들 수 있는 정도고,
크게 뭐 감동적인 그런 느낌은 많이 못 받았습니다. 당연히 예상한 바였지만 마케팅의 승리죠. 사실 저건 마케팅을 되게 잘한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잖아. AI로 코딩 없이 노코드로 돈을 벌었다. 그것도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을 일종의 하나의 포르노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빈곤 포르노라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누군가의 연민을 느끼고 불쌍함을 느끼고 그러면서 후원을 할 때 그런 걸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들을 빈곤 포르노로 돈을 번다고 하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약간 일종의 사람들이 뭐 기술 혁신, 아 이거 때문에 세상이 사라지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가지고 이게 고도의 마케팅으로 한두 사람은 저렇게 벌 수 있었죠. NFT 때랑 거의 비슷해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이렇게 마냥,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막 NFT처럼 뭐 떨어지고 막 그런다라기보다는 애초에 비슷한 유사 기술이나 유사한 시도는 사실 게임 엔진 쪽이나 뭐 옛날에 비주얼 베이직도 그렇고 다 비슷하게 어느 정도 시도는 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스크래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에 좀 더 발전된 형태긴 해요. 확실히 보면은 뭐 소켓 연결을 해가지고 아 저렇게 서버로 연결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 노코드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렇지만 딱 그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현업 개발자들이 이거를 써가지고 자기 프로젝트에 녹여냈을 때 훨씬 더 생산성이 좋아진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좀 느끼는 한계점은 결국에는 이제 개발자마다 코드 스타일이란 게 있거든요. 코드 스타일이란 것도 있고, 어떤 거를 만들더라도 어떤 사람은 메서드 하나에 넣는 방법을 쓴다면 어떤 사람은 이거를 여러 개로 나눠서 쓰는 방법이 있고, 좀 코드를 뭐 이렇게 변수 같은 거 네이밍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이게 사람마다 스타일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구조가 그 만들어졌는지도 사실은 이렇게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개발자마다. 그래서 그런 맥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게 개발자인 저도 제가 짠 것도 이해 못할 때 있어요. 몇 달 지나면 이거 왜 이렇게 짰대?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학습을 시키거나 어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규칙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개발자로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때도 이 데이터가 규칙성이 있을수록 훨씬 더 편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데이터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 데이터의 규칙성이 없어요. 그래서 딥러닝이나 이런 것도 규칙성이 없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막 규칙성이 있고 어느 범주 내에서만 딱 동작을 한다면 머신러닝으로도 해결이 될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딥러닝으로 해결을 하는 이유는 이게 되게 추상적이고 어떤지 되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대략적인 그 경향을 잡아내는 거를 학습하는 게 딥러닝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딥러닝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그렇게 약간 추상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함인데, 문제는 지금 이런 개발자들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추상적인 범주에서 생각보다 경우의 수가 되게 크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짜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쉽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짜려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또 다른 느낌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튼 좀 여러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하고 공부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이걸로 뭐 개발을 하겠다 저런 걸 뽕에 차가지고 뭐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거는 조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내가 짠 거를 명확하게 다 역으로 학습을 하든 뭘 학습을 하든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유지보수 할 때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저 작품도 저 상태에서 고도화가 잘 안 되잖아요. 저 이거 처음에 발표할 때 봤었는데.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겠죠? 왜? 본인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기능을 붙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일단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게 이식형 AI가,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그런 비유사한 기술이 있긴 한데, 한 프로젝트에 깊게 그 무슨 그 레지던트 이블의 하이브처럼, 레지던트 이블 이게 원래 게임 원작인데, 요거에 보면은 이제 앨리스라고 하는 AI가 있어요. 그 AI가 이 전체에 이제 다 심어져서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 내부에서, 레드킨? 레드킨 맞아.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내부에서 깊게 파고들어서 전체를 다 아우르는 AI가, 그것도 이제
빅테크 주도라기보다는 그 폐쇄적으로 내부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AI 모델이 있지 않은 이상은 좀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코딩을 할 때부터 AI한테 얘기를 하면서 코딩을 하는 구조여야 될 것 같아요. 뭐 내부에 이렇게 그 회사 내부에 AI 하나가 심어져 있고 AI한테 코드를 짤 때마다 나는 이 메서드는 이런 목적으로 짤려고 해 라고 얘기를 설명을 해주면서 학습을 조금씩 시키면서 내 생각은 이러해 라는 거를 이제 하나씩 이렇게 대입을 부분마다 해주면서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아 이게 개발자 의도가 이랬구나 저랬구나 이거를 판단을 해서 나중에 취합을 했을 때 프로젝트가 커지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그거를 좀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AI가 나올 것 같고, 현재로서는 그냥 개발자가 있고 그 개발자를 좀 도와주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런 노가다 작업인데 요거를 좀 줄이고 싶어 라는 방식으로 쓰는 정도가 딱이에요. 근데 모르겠네요. 제가 AI를 적극적으로 안 쓰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그냥 스니펫 같은 거를 쓴다든지 그냥 자동 완성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툴들, 노가다 작업을 도와주는 것들은 좀 더 있기는 해요. 근데 확실히 시사하는 바가 큰 거는 3시간 만에 심지어 이제 웹소켓을 사용해가지고 멀티플레이가 되는 게임을 만든다는 거는 대단한 거긴 해요. 엄청난 생산성은 맞아요. 그래서 그 특정 어떤 부분들은 좀 끌리는 부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막 귀찮은 거, 이렇게 웹소켓으로 하는 거. 근데 결국에 웹소켓으로 막 연결을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구조를 안 만들어지면 일단 대충 연결해 달라고 한 다음에 소스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거기서 구조 뜯어 고쳐서 만드느라고 또 한 세월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는 좀 큽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는 이런데 나중에 좀 더 이런 화제가 되는 인물이 있으면 그때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